자, 이번 강의는 57강입니다. 57강에서는 유어 반복하고 중복어,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필상서법하고 액식어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 영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영어 구문 자체는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방법 중에 이런 것이 또 있구나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학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어 반복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일상화된 유어 반복이 몇 개나 있죠. 역전, 앞. 요 전이라는 것이 앞이란 뜻이죠. 요것이 앞이란 뜻인데, 앞전자잖아요. 그래서 역, 앞. 앞이 반복이 되죠. 돼지, 족발. 이 족자도 발족자잖아요. 돼지, 발발. 대교, 다리. 요 교도 다리교자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두 번 나오는 셈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유어 반복인데 그냥 일상화돼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죠. 근데 영어에서도 이런 종류의 표현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썩 바람직스럽다고는 못 보는 문장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These words come out successively one after another. one after another, 연달아 차례로 한 뜻이잖아요. 또 successively,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successively 하고 one after another가 비슷한 말인데 이 두 개가 반복이 되죠. You didn't mean to do it on purpose, did you? mean은 너는 그것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죠. 근데 고의로. 그래서 의도한다라는 단어하고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복이 되고 있죠. First and foremost 마찬가지죠. First 첫 번째고 foremost 가장 앞이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한 단어인데 반복이 되네요. Past history 이제 이런 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역사인데 과거의 역사 우리도 지난 역사란 말 쓰죠. 근데 역사는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굳이 지난이란 말 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future prospects, 미래에 대한 전망. 전망은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망인데 굳이 미래란 말을 써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ateful thanks, 감사, 그대로 해석하면 감사스러운 감사. 이 thanks 말 되는데 grateful이 지금 비슷한 뜻인데 반복되고 usual habits, 습관이라는 건 원래 다 usual한 거, 평상시에 하는 행동들이 습관 아니에요? 평소의 습관이라는 뜻이죠. 평소의 습관. 우리도 평소의 습관이란 용어 쓰죠. 근데 습관 자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인데 평소라는 말을 또 반복을 합니다. The free gifts. 선물은 다 공짜죠. 돈 받고 주는 선물은 없죠. 근데 free라고 공짜라고 또 덧붙였고. New innovation. 혁신이라는 것이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혁신인데 new라고 굳이 또 덧붙일 필요는 없는 거죠. 혁신은 다 새로운 것인데, 그죠? Advance warning. 경고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근데 또 advance라고 미리란 말을 또 추가를 시켜놨죠. Actual facts. 사실 자체가 실제적인 일이 사실인데 실제적인 일하고 또 덧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preferable. preferable은 더 좋아하는, 더 선호하는 요 자체가 더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또 뭐가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prefer라는 것은 원래 like 뭐라는 뜻이잖아요. prefer 안에가 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또 뭐를 썼네요. When it was first founded, 그것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설립 자체가 처음 되는 게 설립인데 처음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설립은 처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repeat again. 이것이 반복한다니. 이 반복 자체가 이 안에가 이미 임이라는 또는 다시라는 의미가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repeat 자체가 repeat again 하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return back.
return back. re하고 back이 지금 겹쳐요. return이 돌아오다니까 가다가 딱 돌아왔죠. return 했죠. 근데 또 back 하면, 또 back이면 다시 가면 원위치가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return back. 원위치 되는 거네. 근데 그런 뜻으로 안 쓰고, return back을 return의 뜻으로 쓰죠. 그래서 이러한 유어 반복. 그래서 유어 반복이 일상화 되긴 하지만, 그 학자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로네이즘이라 그래갖고 중복을 하는 얘기인데, 중복은 유어 반복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필요 이상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그의 같은 뜻의 단어를 겹쳐 쓰는 강조법. 그래서 이 구문들은 되게 어떻다? 비구문으로 친다.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친다. 하지만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을. 자, the woman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그녀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The woman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에게 그 반지를 주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콤마 찍고 여기를 쉬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for Jesus Christ's sakes 하면 되는데 부디 아무쪼록 Jesus Christ의 소유격도 히스를 또 받아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다시 써줬다. 제사란 말은 다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대명사가 필요 없는 대명사를 다시 써준 거죠. 이렇게 소유격하고 주격을. 그 다음 이중 비교다. 비교급이 이미 돼 있는데 또 뭐를 썼네요. 그죠? 이것은 모부조 틀린 걸로 보셔야 됩니다. The boy and his more brave sister. 그 소년과 그 소년보다 더 용감한 여동생. 이거 필요 없잖아. his brave sister가 되면 되는데 뭐라고 썼네요. 이중부정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잘못된 이중부정, 그릇된 이중부정이죠. I did not steal anything이 돼야죠.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그래서 not하고 nothing 부정이 이중으로 해서 잘못된 부정. 그래서 그릇된 이중부정은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He never comes without bringing. 요것은 이중부정인데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것이 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없이. 절대 뭐뭐이 아닌. 그래서 부정이 두 개 나오는데 맥주를 가져오는 것 없이는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그가 올 때는 그는 항상 맥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때 when하고 always를 합쳐서 whenever라고 쓰면 되겠죠. Whenever he comes, he brings beer. 이렇게도 쓰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적 표현은 비문법적인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걸로 쳐요. be over and done. be over 끝장났다라는 얘기인데 또 done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false lie. 거짓은 다 잘못된 거죠. 근데 false lie라고 잘못된 거짓. 그 다음 twice over. twice가 두 번인데 이것도 중복이란 다시란 얘기예요. 그 두 번 다시.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중복도 있고. rise up. rise 자체가 일어나다죠. 근데 up이 또 있네요. 그럼 rise up 하면 rise down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rise 자체가 일어나다는 얘기는 아래로 일어나다는 말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rise down은 글쎄 이런 표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근데 rise 자체가 이미 up을 내포하고 있는데 또 up을 갖다 붙여놓고. join 자체가 함께 뭐뭐 하다는데 또 together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죠. null이나 void가 다 무효란 뜻입니다. 그래서 null and void은 강조를 하고 이렇게 두 개 겹쳐 쓰는 건데 무효다. silly fool 멍청한 바보. 바보는 다 멍청하죠. 그 다음에 widow woman. widow 자체가 과부란 얘기인데 부인이란 말이 또 들어가네요. 그죠? young lad. lad 자체가 젊은 놈입니다. 근데 또 영이 들어갔고.
remain이 남아있는데, 그럼 계속 남아있지. 여기서 remain 자체가 계속이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continue라는 말을 붙여놨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사적 표현들도 있습니다. 중복어. 그러니까 지금 중복어랄지, 유어반복이랄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그래,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필상서법이라는 것은 액식어법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동사 하나에다가 추상명사하고 보통명사, 즉 구체적인 의미를 뜻하는 추상적 의미의 목적어하고 구체적 의미의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 경우가 일필상서법이에요. 그는 잃어버렸다죠. 그의 템플, 이성을 잃어버렸다죠. 그리고 그의 모자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템플은 추상적인 의미고 여기 세트는 구체적인 의미죠. 이 두 개의 목적어를 로스트가 다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일필상서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상적 의미의 목적어하고 구체적 목적어가 동시에 하나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In a moment, 순식간에 그 배와 희망은 가라앉았다. 구체적인 거하고 추상적인 것이 하나의 동사의 주어가 되고 있죠. 그 다음 Miss Bob went straight home in a flood of tears. 자, 미스 밥은 집에 곧장 갔죠. 곧장 갔는데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인에 걸리죠. 또 in a sedan, 가마를 타고 in a sedan chair. 그래서 요 전치사인이 요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니까 추상적 의미로까지 못 보는데 눈물 속에서 그리고 가마 속에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성격이 좀 다른 표현들이죠. 그래서 a flood of tears를 여기서 추상적 표현 기법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추상적은 추상명사는 아니고 눈물이 추상명사는 아닌데 표현 자체가 추상적이다. 추상적 표현 기법의 명사와 세란치어라는 구체적인 명사가 전치사인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일필상서법, 이런 건 문학적 표현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문학작품들에서. 문학작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마 타고 곧장 집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순식간에 배는 가라앉았고 희망 역시 사라졌다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는 이것은 이제 앞뒤 문맥을 봐서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될지는 이것만 갖고는 의역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액식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식어법은 요 액자는요, 이 말이나 소의 그 등에 씌우는 멍에를 뜻합니다. 멍에 액자예요. 멍에 액자인데, 이게 뭔가 좀 문장이나 표현에다가, 좀 무리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읽어봅시죠. 액식어법이란 둘 이상의 낱말을 한 낱말에 연결시키는 기법이라는 점에서는 일필상서법과 맥락이 같지만 액식어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나 추상적 의미의 둘 다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무슨 말이냐? Kill the boys and the luggage. 요것이 지금 아까 일필상서법에서는 추상적 표현 기법하고 구체적인 표현 기법이 한 동사나 한 주어나 전치사에 걸리는 걸 얘기하는데 액식어법은 추상이나 구체적인 개념은 없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기법이나 구체적인 기법이라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년들과 그 짐들을 죽이다? 이건 아니죠. 아이들을 죽이고 짐들을 파괴하다. 그래서 kill the boys and destroy the luggage. 그래서 kill에다가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걸리게 만들지 말고 동사 따로 각자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With the weeping eyes and hurts.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여기는 그게 아니네요. 여기서 심장이 울다란 얘기, 위핑 아이스하고 위핑 헐츠가 되는데, 심장이 울다는 얘기는 심장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심장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심장 자체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슴이 찢어질 듯 한다는 얘기겠죠. 가슴이 찢어질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 이게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는데 이 표현 자체도 글쎄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면은 뭐 자연스럽다고 보지만 이런 표현들은 자주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도 번역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Our ambassadors go and come from the far reaches of the 요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대사들은 지구의 아주 먼 곳까지 가고 온다. 그럼 여기가 to가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죠. 갔다가 온다. 그래서 go to and come from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나옵니까? 잘못된 액식어법이다 라고 나오죠. 잘못된 액식어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용어 자체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구문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액식어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런 용어가 생각이 나네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It is bad form to arrive late when you are invited to dinner. 이 정도. 아마 이거 사전에도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 넥서스 사전에 이런 예문이. 네가 저녁에 초대받았을 때 늦게 오는 것은 나쁜 폼이다. 이 폼이 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예절. 또는 의례란 뜻도 있고 폼이. 아까 제 어법, 액식 어법에서 어법 나오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또 폼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표현 The form of a wedding announcement. 이런 표현은 미국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요. 쓸까요? 저 잘 본 적 없는데 이거 청첩장이라는 얘기인데 이 폼은 이제 서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fill out the form 하면 그 서류를 그 서류에 기재하세요 그런 말인데, 또는 fill in the form 상관이 없고, the form of a wedding announcement 결혼 발표 서류 양식 직역을 하면 청첩장.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invitation을 쓰죠. invitation to wedding.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카드를 주죠. 자, 결혼에 참석해 주십시오. 초대장입니다. 결혼 초대장이고, 요건 그야말로 청첩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요즘은 청첩장 보내면 결혼식 안 가고 그 은행 계좌로 그냥 그 축의금 전해주는 경우들이 많던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ccording, 또 다른 표현 보면 according to the form prescribed. 자, 이런 것은 가끔 공문서류에 잘 나오는데,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시된 또는 지정된 서식이나 양식에 따라 이런 표현도 있고, 이 폼이 컨디션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래서 be off from 하면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be
out of from이라고 쓰기도 해요. 컨디션이 안 좋다. 또 from이 from이 여러 개 계속 나오네요. 자, he had from 하면 그는 전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국에서는 이게 전과라는 뜻이었어요. 전과. 그는 전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he had a record라고 쓰기도 합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실은 여기 크리미널이 생략이 되어 있죠. 범죄 기록. 그래서 전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미널 레코드가 전과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이 표현은 form이라는 쓴 것은 영국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또 social form 하면 예법이 됩니다. 사회에서 통용하는 예법. form이 또 체형이라는 뜻도 있죠. She has well proportioned form 하면 그녀는 매우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다. 몸매가 늘씬한 것이 아니고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해갖고 균형이 딱 잡히는 경우. 또 the dress will fit your form 하면 그 드레스는 너의 체형에 맞을 것이다. 너의 form, 더 체형. 너의 체형과 어울릴 것이다. 이런 뜻도 되고. 또 form이 동사가 되면 form the impression that야 하면 that야라는 인상을 받답니다. 폼 주다가 아니고 인상을 형성하다가 아니고 인상을 받다라는 얘기예요. 가령해서 the girl doesn't like me 하면 그 소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뜻. 그 다음에 uninteresting idea formed 요건 좀 그대로 말 표현하면 되겠네. in a mind 하면 한 흥미로운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떠올랐다. 떠오르다. 생각 따위가 떠오르다. 그래서 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 단어를 독해를 하다가 뭐 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해석이 안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he was so from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he was off from before the game. 게임 전에 그는 폼이었다. 그러면 요거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 찾아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확한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he was off from before the game.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아는 단어죠. he was off from before the game. 다 알고, 우리가 알고 아주 쉬운 단어죠.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be off from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을 모르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쉬운 단어지만 반드시 사전 찾아서 확인하셔서 제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꾸준히 반복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be off from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뜻이겠거니 라고 맞게 추정이 됩니다. 언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 사전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뜻인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겠거니하고 추정이 되는데, 그 추정돼서 맞게 추정이 되는 확률이 사전을 많이 본볼수록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전을 반드시 많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58강에서는 전이수식어하고 개수동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이수식어도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용어일 것이고, 개수동태는 많이 보셨는데, 개수동태하고 일반 수동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개수동태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57강 여기서 마칩니다.